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자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 네, 어떤 책입니까? 김영하 네. 소설가이시라고 말씀드려야죠. 김영하 작가님의 산문집 네, 여행의 이유. 네, 여행의 이유. 아마 알쓸신잡으로도 우리가 또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그 인터넷 찾아보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여행에 대해 쓰고 싶었던 저자의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의 경험을 담아 써내려간 9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래서 이제 9개 테마를 가지고 각자의 어떤 여행의 색깔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 네. 이 책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뭐 여행을 솔직히 어떠세요? 다 좋아하세요? 우리 유 대표가 여행 제일 좋아하잖아요. 저는 저 사실은 이 책이 나와서 네. 제목만으로서 제목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행의 이유 이 제목을 딱 듣고 막 설레이는 거 있잖아요. 네. 제목만 듣고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와 어떤 이유가 있을까 막 그런 두근거림이 있었고 또 막상 구입해서도 이렇게 보니까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장단점 이렇게 해보면 우선 장점 뭐 좋았던 거는 그 여행에 대한 보통 이제 여행책자들 보면 여행 어디 갔다 왔다. 그래서 갔다 온 거에 대한 묘사라든가 느낌, 감상 이런 게 주로 이루죠. 그런데 확실히 소설가답게 그렇죠. 약간 소설 플롯을 가지고 뭐 중간에 네.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단지 어디 가서 그걸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자신의 어떤 뭐 과거 경험이라든가 어린 시절 이런 것까지 엮어서 그냥 여행에 대한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을 굉장히 잘 해주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잘 스피치답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네. 김영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알쓸신잡에서 나오면서 그때 자신이 그 찍었던 그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좀 색다른 느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또 적어놨던 부분들이 조금 더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영하 씨하고 제가 아는 코치님 중에 같이 이제 대학을 다니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분의 이제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가 영화를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야 이게 어떻게 너무 본 것보다 더 재밌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돈을 모아서 영화한테 그냥 영화 보라고 돈을 주고 영화가 그걸 보고 와서 직접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말도 언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말을 재밌게 하시는 네. 분이요. 영화가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가 하면은 정말 영화가 재밌어. 재밌다. 이런 농담을. 네, 그렇네요. 개그를 하시다니 깜놀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행이 무엇이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것에 담은 내용들을 소설적으로 그리고 소설가의 관점으로서 써내려갔던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여행을 다니고 뭐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여행을 다니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여행에 대한 가이드 이런 여행을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가이드 정도 마음가짐 이런 것을 좀 써놓은 책인 것 같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솔직히 여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으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요? 많이 해요. 네. 요즘 많이 하죠. 젊은 그렇죠. 친구들. 요즘 많이 젊은 친구들 위주로 뭐 거의 월급에 뭐 엄청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리 그 최인철 교수님의 굿 라이프라고 예. 행복에 관한 책 봤었을 때 그렇죠. 가장 많은 행복의 최고 하나 조건, 첫 번째 조건. 그때 여행. 여행이었죠. 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면은 그냥 물건을 사지 말고 시간을 사고 경험을 사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여행이 정말로 좋은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싶습니다. 근데 별로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 그 우리
다음으로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 전에도 네.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 단점도 있어요? 단점 없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단점이 있으시군요. 단점보다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여행의 이유니까 약간 특히 논리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행의 어떤 이유들을 쫙 나열하거나 그거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산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은데 뭔가 일반 뭐 여행 작가들이 보통 갔다 온 여행 수필집들은 좀 여행 정보들도 많고 사진도 막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좀 기대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데 가봐야 될까 이런 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라. 그냥 진짜 그냥 문학책의 여행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분들은 느끼고 싶은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실망할 거예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이 김영하 씨가 간 여행지 예를 들어서 여행지를 한번 이 안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본다면 실망할 수 있다. 그런 책은 아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책 전체에서 그림이 하나 딱 한 장 있어. 사진 딱 한 장 있는데 페이지가 137페이지에 아폴로 8호가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이 사진도 그냥 예전에도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이것 보고 이 아저씨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는 또 색다르게 이 사진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주제를 삼고 이렇게 사진이 없는 책은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흔치 않은 거. 그러니까 딱 한 장. 네, 달에서 본인이 찍은 것도 아니고 나사에서 그렇죠. 제공한. 달에서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달에 있는 사람이 지구를 보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봤던 것이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관점이었잖아요. 지구에서 달을 자꾸 봤는데 이제는 달에서 지구를 보는 관점이 아마 그래서 최초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아마 아폴로 11호가 달에 빨리 못 갔고 그러면 이 아폴로 8호 사진이 좀 더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봤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도 각자 여행을 다녀본 곳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여행지 그런 이유 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삶의 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이 여행이다. 강의가 여행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제가 할까요? 네. 저는 되게 많은데 네. 정말 제 첫 여행 전 몇 개가 있어요. 좀 길어. 첫 여행은 우선은 제가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동남아 3개국을 갔어요. 해외여행. 대학교 때? 네. 그래서 대학교 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제가 제 인생에 뭔가 눈을 띄워준 때가 그 여행이에요. 왜냐면 제가 진짜 배낭 메고요. 예산이 총 한 130만 원 들었나? 한 달 동안 비행기값 포함해서. 네.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막 그냥 제일 싼 거 먹고 호텔도 뭐 호텔이 뭐야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그땐 처음이었고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도 없었고 그렇게 한 달을 다녔는데 너무 행복했어. 와 정말 행복한 게 그때 뭐에서 태국의 방콕에 이제 카오산 로드 가면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들하고 진짜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요. 뭐 한두 시간, 3시간씩만 얘기하고요. 중간에 가다가 외국인들과 합쳐서 같이 또 이동하기도 하고. 거리의 철학자가 돼서. 그렇죠. 류시화 씨가 얘기했던. 네. 막 거지처럼 뭐 옷도 다 거지처럼 막 입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그렇게 다닌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때 눈이 띄어졌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좁구나. 내가 이 서울이라는 좁은 데서 그게 전부이냐 살았는데 그냥 그 동남아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외국인도 엄청 많잖아요. 외국인들 여행 많이 하니까 세계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큰데 내가 이 좁은 데서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환경.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감동이 시간의 있어요. 행복감을 느꼈다는 그쵸? 거죠. 그 순간순간들이. 그리고 배낭을 메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뭐에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 타잖아요. 그런 걸 타면서도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리고 네. 공간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곳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만나서 같이 여행도 가고 며칠은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나이 차이도 나는데 그런 것 듣고 또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뭐 동양 사람들 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때가 그냥 용기도 있었고, 그런 것도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혼자 떠났어요? 아니면? 그때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돌아올 때는 한국 사람 몇 명 같이 돌아갔어요. 근데 혼자 떠났을 때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행을 하게 된 계기. 그때가 아직 붐이었어요. 약간 우리 유럽 여행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어디 해외 여행 우리가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떠났고요.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약간 처음에는 시류에 휩쓸렸죠. 네. 그리고 다 가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 못 간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뭐 저축 막 해가지고 알바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예, 갔잖아요. 정말 정말 했네. 최고의 여행입니다. 보통은 친구 하나 꼬셔가지고 자기가 막 진짜 가고 싶으면 친구 한두 명 같이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되게 독립적이야. 예, 제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거는 다 듣고 한번 더 얘기할게요. 대충 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여행을 별로 안 가봤어요. 여행 거의 안 가봤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일 때 아들하고 경주에 갔었어요. 아들하고 경주에 그냥 가서 그 고택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뭐 경주에 아들하고 가니까는 뭐 특별하게 경주라는 곳에 갔는데 아주 옛날 집 한 200~300년 전에 만든 집 뭐 고택이라는 곳을 딱 가니까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경주를 막 돌아다니고 뭐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다녔었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 때 그 고택 그 주인 아저씨가 고기 같은 걸 구워주면서 옆 모든 방에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같이 먹고 했는데 우리 바로 옆방에 있었던 가족은 아저씨가 아이들도 같이 왔는데 아저씨가 카메라를 들고 계속 연신 이렇게 뭐 하는데 이 아저씨는 이 여행의 목적이 전국에 있는 고택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고택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뭐 본인이 소유하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데 올리든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여행을 쭉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 그 아저씨를 딱 보면서 생각이 딱 드는 게 우리는 목적을 안 가지려고 여행을 갔는데 네. 우리는 그냥 목적에서 벗어나려고 일상이라는 게 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뭐 있겠죠. 일상은 다 목적이 있어요.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성적 맞춰야 되고 어른은 뭐 돈 벌어야 되고 일상에서 좀 벗어나려고 우리는 여행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지 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이 아저씨는 특정한 아주 구체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뭐 경주 우리가 잠잤던 고택만 찍는 게 아니라 경주에 와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아저씨는 사진을 찍고 애들은 그냥 알아서 놀고 뭐 이렇게 보내는 걸 봤거든요. 그 사람은 여행이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하나 여행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게 계속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은 그냥 가가지고 편하려고만 가는 거, 그냥 아주 계획에서 일상에서 좀 벗어나는 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적으로 갔을 때 더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상이 목적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 인생은 다 목적이 있죠. 네,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다녀온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여행 가기 전이었어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는 언제냐면 여행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잖아요. 제가 중국 상해에 가려고 했을 때 그때 한 3~4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갈 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게 김영하 작가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김영하 작가는 이제 그 중국 현지에서 비자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추방을 당했는데 우리 이 김영하 작가의 첫 번째 산문집이 그렇죠. 추방과 멀미인데 중국에 가서 비자가 없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추방을 됐죠. 근데 코치님은 아싸리 똑같이 비자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티켓팅 하기 위해서 갔을 때 비자를 체크를 해요.
체크를 왜냐하면 중국하고는 아직 수교가 그 비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그러니까 네, 인천국제공항 갔죠. 가서 이제 딱 했는데 왜 비자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비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그걸 몇 개월 전에 들어가지고 막 그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깜빡 놓쳐버렸어요. 근데 막상 공항에 가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났죠. 다음 날 이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이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에 그러니까 여행 삼아서 또 강의 때문에 그렇죠. 가신 거였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럼 비자를 어떻게 하지? 수소문했어요. 그럼 비자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며칠 소요한다잖아요. 뭐 3일.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인데 내가 오늘 가야 되는데 내일 당장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다가 나중에 뭘 알았냐면 도착 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착 비자. 도착 비자가 뭐냐면 그 현지에 비자가 없이 가더라도 그 현지에 가서 비자를 그쪽에 현지 담당자가 거기에 마중 나와서 거기서 이제 뭔가 해결하는 도착 가서 받는 비자예요. 상대 나를 마중할 사람이 있으면 네. 가능한가 보죠? 거기서 이제 여행사가 있어요. 여행사.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모든 내가 알려고 하는 정보는 시간이 지났을 때 드러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시간에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딱 끝나고 이제 오늘은 못 간다. 내일 새벽에 가야 된다. 라는 그 정보를 딱 듣고 이제 모든 걸 포기했을 때 도착 비자라는 게 있다. 미리 우리한테 연락해 주면 갔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얘기하고 그럼 못 갔어요? 아니 그래서 다음 날 갔어요. 그래서 강의했어요? 예. 급하게라도 했어요. 그때 이제 한 17만 원인가? 비용 좀 비싸네. 네, 한 비싸요. 10만 원이면 하는데. 네, 10만 원도 안 되긴 하는데 일찍 하면. 근데 이제 그때 한 3, 4년 전에 이제 17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러면서 정말 내가 뜻밖의 상황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 막 그 공항을 막 뛰어다녔던 제 모습이 있어요. 한참 뛰어다녔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모르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항의 직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때는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어떻게든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결과론적으로 끝나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하면서 이제 깨달았던 거. 슬픈 여행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그러니까 기억을 주는 여행이네. 좋은 기억이었고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공항에는 일찍 가야 된다. 공항에 일찍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통 그 티켓팅 다 하고 이제 공항에 딱 이 비행기 앞에 이제 플랫폼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2시간 전에 가 있어 벌써. 한 30분 전에만 가 있어도 되는데 이런 약간의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2시간 전에 갔는데 비행기가 1시간 또 연착되고 그러면 이제 정말 골치 아프죠. 공항은 빨리 가야 돼요. 저는 막 3-4시간 전에 가요. 네. 가서 좀 즐기기도 하고 라운지에 가서 이제 여유 있게 음식도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 네. 좋죠 그게. 아무튼 공항은 일찍 가자. 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경험이요. 저는 또 하나 더 있는데 저는 또 하나 되게 많죠. 근데 이제 한 15년 됐어요. 뉴욕 갔을 때. 예, 뉴욕을 갔었는데 한 2주 정도 또 혼자 갔었어요. 그때도 혼자서. 네.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서 2주 동안 그러니까 뉴욕을 왜 가고 싶었냐면 세계의 중심, 심장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헐리우드 영화들의 아주 많은 영화들이 뉴욕을 배경으로 해요. 달콤한, 특히 스위트 영화들,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근데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후회가 없었던 것은 2주 동안 저 걸어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봤는데, 그래서 뉴욕이구나. 뭐 화려함과 그다음에 자연과 힐링과 문화화 이 모든 걸 다 갖춘 그리고 먹거리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해결이 돼요. 그 좁은 섬이잖아요, 맨하튼이. 거기서 해결이 가능하고
뭐 거기에 있는 센트럴파크라든가 뭐 그런 데서 그 여유로움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은 굉장히 바빠 보이고 굉장히 정신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또 여유와 힐링과 느림이 있어요.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천천히 더 보고 싶은. 2주를 봤는데도 다 못 봤어요. 네, 정말 다 못 보죠 당연히. 뉴욕엔 노숙자들이 많다고. 뭐 있겠죠. 뭐 우리나라도 있는데 없겠어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뭐 그냥 가서 노숙하고 막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때는 그래도 좀 좋은 호텔은 아니었지만 그때 한인민박에 있었어요. 한인민박에 혼자 갔기 때문에 아침을 한식으로 먹었어요. 한인민박 이런 것도 내가 가려고 하는 도시 웬만하면 다 있겠다. 다 있어. 다 있어요. 맞아요.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뭐 한인민박 중에서도 이제 뭐 도미토리라고 하는데 그냥 같이 쓰는 침대 같은 거 하면 가격이 싸요. 그리고 아침을 주잖아요. 한식으로. 그게 좋은 게 무조건 이제 거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또 한식을 사 먹으면 비싸잖아요. 근데 아침에 충분히 맛있게 먹고 점심 저녁을 거기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저도 해외에 나갈 때는 이렇게 특별히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 갔을 때 뉴욕에 갔을 때도 센트럴파크 공원에 갔을 때도 그때도 비즈니스 때문에 갔던 거. 진짜요? 네. 아니 며칠 붙여가지고 여행을 했어야죠. 그러게요. 그 먼 곳을 갔는데. 그러게. 18시간이 걸리는데. 맞아요. 18시간. 굉장히 그 얘기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보면은 가스가 차잖아요. 그렇죠. 가스가 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18시간 타고 가면 정말 가스가 많이 차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스를 내뿜는데 냄새가 안 난대요. 비행기 안에서 가스를 내뿜는데 냄새가 안 난다. 왜냐하면 환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 얘기 들어서 편안하게. 가스를 내뿜어요 진짜요? 모르겠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그 가스 내뿜기 위해서는 이제 그 화장실 가서 내뿜어야 될 줄 알고. 네, 뉴욕 하니까 금방 생각나는 단어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왜요? 돈 3천만 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뭣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뉴욕에 퍼스트 클래스로 왕복 3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언제적 얘기예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이걸로 1년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 돈 1년 버는 사람도 있고 물론 못 버는 사람도 많고. 네. 그래 하루 만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그 하루 만에 쓰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타보는 게 좋다. 저는 깜짝 아세요 혹시? 제가 어느 포스팅을 봤는데 퍼스트 클래스는요 그냥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코스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레스토랑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메뉴판이 있어서요 코스로 다 나오고요. 네. 뭐 와인도 10개 이상 쫙 있고 고른 거고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네. 누워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라서 그런지 나는 별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맛있는 코스 요리는 레스토랑 가고, 비행기는 그냥 이코노미로 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네. 그렇군요. 네, 다르군요 우리. 네. 자, 우리 최고의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 네,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205페이지 밑에부터 시작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 그것은 독자가 왜 매번 새로운 소설을 찾아 읽는가와 비슷할 것이다. 여행은 고되고 위험하며 비용도 든다. 가만히 자기 집 소파에 드러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돈도 안 들고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한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은 연결되고 통합되며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그렇게 고양된 정신으로 다시 어지러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아니,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이 구절이 제 상황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렇게 느꼈던 딱 저에게 어떤
맞는 구절. 그래서 사실 그렇죠. 사실 편하게 지내려면 그 돈을 갖고 쇼핑을 하고 누워서 그렇죠. 텔레비를 보고 집에서 영화를 보고 물건을 주문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티켓팅을 하고 공항에 가서 또 긴 시간 그 좁은 데서 비행기에서 또 가야 되고 내려서 또 택시 타고 또 호텔로 가서 또 거기서 돌아다니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그렇죠? 불편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삶은 내가 경험하는 만큼의 어떤 사고와 통찰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통찰을 느낄 수 있지만 내 몸으로 경험한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실제 내 몸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의 에너지가 결국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상을 여행할 힘을 주는데 사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1년에 여행 스케줄을 다 예약을 해놓고 셀러리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물론 다녀오면 일상은 변하지 않죠. 뭐 그대로예요. 사실은 변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네.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변화는 그 사람만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축적돼서 결국은 그 사람의 뭔가 유니크한 어떤 삶의 모습이 결정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떠나게 되면 뭔가 충전해서 온다. 그렇죠. 뭐든 물론 어떤 분들은 떠나서 들어도 너무 피곤해서 너무 잘 놀아서 네.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 피곤함마저도 사실은 얻은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만약에 그 여행이 거기서 사는 거였다면 또 다른 그렇죠. 문제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행이 어떻게 보면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게 되지만 또 중요한 거는 또 일상이라는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네, 그걸 또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 자체를 좀 즐기는 뭐 이런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뽑은 최고의 페이지는 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약간 아랫부분인데요. 생각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생각과 경험의 관계는 산책을 하는 개와 주인의 관계와 비슷하다. 생각을 따라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이 생각을 끌어내기도 한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생각으로 정리되고 그 생각의 결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은 현재 안에 머물게 된다. 보통의 인간들 역시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이 정도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하고 경험이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생각하고 경험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에 자신을 노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그 호모사피엔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모 종이 여러 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전에 그 유발 하라리 책 사피엔스 보면은 그때 가장 인상적인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른 종들은 이동을 하지 않았대요. 호모사피엔스만이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뭐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나와서 지구 전반으로 이동을 했다. 이게 뭔가 호모사피엔스의 아주 특별한 다른 종하고 구별되는 성질이었다 그러는데 그런 이동이 어쩌면 호모사피엔스한테 새로운 힘을 갖게 해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내가 새로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좀 힘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변화보다도 경험을 좀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 여행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학자 칸트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퀴니히스베르크 뭐 옛날에 네. 그 유명한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 살았다 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생각들과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네. 예수님도 본인이 살던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네. 뭔가 세상을 바꾸는 뭔가 메시지를 주셨고 칸트도 그랬고 뭐 그런. 그런데 사실 그런데 보면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는요, 사실은 모든 세상을 유튜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전 세계에 나가지 않아도 제가 예전에 음. 베트남 갔을 때 가기 전에 유튜브를 베트남 쳤더니요 정말 수십만 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정보를 봤는데 뭐 베트남 간 것 같아요. 뭐 유튜버들이 다 찍고 간 거 찍고 맛집부터 해서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만족하고 여기다 봤네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거기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싶었어. 그 사람이 추천하는 음식을 저기 가서 앉아서 맥주와 함께 저걸 먹으면 너무 행복할 거야. 네. 오히려 삶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가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얘기한 것처럼 베트남 어디 한다 그러면은 베트남에 대해서 막 유튜브를 보고 책으로 보고 뭐 이 역사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뭔가 그렇죠. 기대하면서 뭐 찾아보기도 하고 뭔가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가서 경험하는 거는 어쩌면 크게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서 경험하는. 그래서 원래 행복도가 이제 여행 같은 행복도가 이게 바뀐대요. 처음에 가기 전에 제일 높고요. 출발할 때 떨어져요. 왜냐하면 피곤하잖아, 막 힘들고 준비했으니까 떨어지고 비행기 타서 내려서 호텔에 가면 좀 높아지고요. 집에 돌아올 때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집에 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좀 지나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핑크빛 네. 기억의 회상이에요. 가기 전 그리고 가서 그리고 갔다 와서 기억을 또 해보면 그렇죠. 사실은 모든 기억은 또 다 아름다워요. 맞아요. 옛날에 힘들었던 그 기억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또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여행은 특히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장밋빛 추억. 장밋빛 추억. 자, 우리 장밋빛 추억을 느끼면서 저의 최고의 페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페이지는 오디세이아라는 책에서 오디세우스 왕의 얘기가 나와요. 트로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사는 나라까지 와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침대에 눕는 데까지 그때 걸리는 부분을 보면서 아마 여행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인상이 깊었는데 페이지는 132페이지고요. 네, 위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넬로페의 침대에 누운 오디세우스는 비로소 깨달을 것이다.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행의 목적은 고작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 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낯선 곳을 간다라는 것은 일상에 있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지?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잘 못 느끼잖아요. 인식해야지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입고 있지? 입고 있는 옷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 이런 부분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일상이 이제 깊어지면 질수록 반복되면 될수록 내가 누구지? 내가 안 느껴져.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서 그 낯선 곳을 통해서 그 낯선 곳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곳에 있는 내가 새로운 곳에 있으면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껴져서 너무 좋아.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가 여행을 떠나서 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느끼고 오는 여행이 아닐까?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마지막 그렇게 이것이 아닐까 목적이? 라고 했던 부분들이 좀 인상이 깊어서 저는 이것을 남겼고요. 어떠세요? 그런 낯선 곳에 가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나를 더 느끼지 않는지. 그렇죠. 낯선 곳에서 나를 더 느낀다. 여행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러니까 익숙한 생활에서 벗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자던 침대, 그렇죠? 보는 이런 환경, 공간들, 사람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새로운 음식까지도. 그런 것들이 새롭다는 것 플러스 뭔가 나에게 새로운 임팩트를 주는 거죠. 그게 어떤 영향력인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창의성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결심,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믹스돼서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게. 우리 저번에 했던 루시아 시인의 이제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 책에서 보면은 내가 누군가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내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낯선 환경들이 주는 나에 대한 자극들, 신선한 자극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느끼면서 좀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것이 아마 여행이 주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점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존재한다. 그렇죠.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없으면 여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있으니까 방랑이죠. 여행이 내가 다른 데 갔다 오는 게 여행인데 네. 그럼 인생은 우리가 여행이라 그러잖아요. 네. 인생은 여행이면 우리는 여행을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인생을 다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여행이니까 똑같이 살면 여행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으면 어디가 똑같은 데 가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것이 여행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혹시 이건 뭐 제가 그냥 하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여행을 이제 앞으로 갈 거잖아요.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한 군데씩 얘기해 볼까요? 앞으로 어디를 가고 싶냐? 나는 사실 여행을 별로 안 해봐서 여행을 좀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은 난이도가 높은 것부터 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좀 낮은 것부터 좀 쉬운 것부터 하고 싶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베트남 같은 데 가까운데,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좀 네. 예를 들어서 누구는 몽골 막 얘기하기도 하고 러시아 얘기하기도 하는데 몽골 좀 위험하지 않을까? 러시아 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뭔가 두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지역보다는 오히려 좀 쉽게 갈 수 있고 좀 편하게 느끼고 그렇죠. 친숙하고 한국 사람들이 적은 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웬만큼 좀 있고 뭐 그렇죠. 이런 데서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가깝기도 하고 또 물가도 싸고 해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그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니까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 뭐 가성비도 중요하죠. 그쵸.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뭐 가고 싶었는데 막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러면 또 그것도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은 돈으로 굉장히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좋고. 저는 가고 싶은 곳이 이제 일본. 아무래도 지금 여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 속담인가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여행을 보내라. 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누가 제 아는 친구가 중학교 때 미국을 보내면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면 미국으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마약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애들이 미국에 가면 요즘에 뭐 TV나 유튜브에 나오긴 하지만 실제 가서 미국에 뭐 뉴욕이나 뭐 LA든 뭐 샌프란시스코든 대학교 같은 데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버드나 이래서 만약에 스탠포드도 가면요. 나도 정말 이런 데서 공부하고 싶어. 물론 거기 못 가겠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냥 노는 게 전부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여행도 오고 그다음에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자식들이 그 이후로 스스로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이런 게 정말 여행이 중요한 교육인 게 뭐냐면 굳이 내가 야 공부 잘해야 돼 뭐가 돼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알아서 보여주면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친구가 다 돈 많이 벌 거야.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만날 수 있지.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는 애도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고 마약하는 애들도 있고. 그건 네. 진짜. 네, 그 사람마다 또 상황에 그렇죠.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그리고 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저는 사실 저는 우선은 유럽을 갔다 오긴 했는데 저는 스페인, 포르투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못 갔었거든요. 그쪽 지도 가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네팔 가서 트레킹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예, 한 10일 코스가 있는데 천천히 올라가서 뭐 어떤 분들 말로는 인생이 바뀐다. 뭐 삶의 어떤 자기 사고가 바뀐다는 분도 계신데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냥 그런 여정들을 한번 경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히말라야를 다녀왔는데 정말 삶이 바뀌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분이 이제 히말라야 그러니까 이제 정상은 아니죠. 어떤 캠프까지겠죠. 캠프까지인데 베이스 캠프. 그렇죠. 그때 굉장히 추워요. 추운데 이제 자기가 그 올라가면서 그때 제가 유경철 대표는 잠깐 얘기했는데 질문을 몇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질문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나를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한두 시간 동안 그걸 눈밭을 걸어요. 걸으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성찰하고 질문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갔던 부분들이 자기 삶을 바꿔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지리산에서 하면 안 될까? 지리산에서? 지리산과 다르잖아요. 기운이 다르대요. 기운이 다르다. 그래서 네. 그 네팔에서 그 산이 주는 히말라야 산이 주는 에너지가 지리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긴 이 주변에서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약간 소울 영혼적인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밭에 딱 걸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지리산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히말라야는 죽은 사람이 있다더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간절함도 있을 것이고 좀 색다른 어떤 느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비행기 타면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하는데 네. 우주 비행사들 뭔가 이렇게 활동한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죽는 경우가 훨씬 굉장히 비율적으로 많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챌린저인가 아무튼 네. 전 세계에서 방송되고 있었을 때 미국에서 발사했던 게 공중에서 팍 폭파했어요. 한 11초인가 있다가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도 있는. 사실은 우리가 가는 여행 그런 정도는 아닌 건데 아무튼 히말라야. 네. 그리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인생이 한 번인데 이렇게 한국 서울 조그만 나라에서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 한 번인데 가서 굉장히 그렇게 되면 그게 어려움을 당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까요? 다른 애 생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들었을 때 신동엽 씨가 그때 이제 뭐 불이 났을 때 자기가 이제 딱 그때 막 거의 이렇게 해서 막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딱 있을 때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뭐 이런 이제 불만 가득한 게 뭐 생각이 났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그것이 이제 다시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가는 여행 다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웬만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돌아와야 여행인 거고 웬만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여행이 아니죠. 돌아와야죠. 집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읽은 그 계기로 여행을 좀 더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소감 얘기하시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유경철 대표님. 저는 사실 예전에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행 에세이 쓰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여행 그래서 에세이. 여행 다녀온 뭐 사진하고 이제 약간 요즘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긴 한데 뭐 사진하고 거기에 대한 느낌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행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장소 맛집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굉장히 내 감성 그대로 사진과 그다음에 그 수필 같은 글로 그리고 느낌 시 같은 시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출판 그 사장님한테 이 얘기했더니 책이 안 팔리니까 낼 수 없다. 여행책은 거의 안 팔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서운했던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제가 꿈이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는데 뭐 지금 단기간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제가 60 넘어가기 전에 그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다녀온 많은 여행지들이 있는데 거기 느꼈던 그런 단상들을 사진과 함께 에세이집으로 포토 에세이집으로 정 안 되면 잡이라도 뭐 유튜브로 왜 안 하시고 왜? 유튜브요? 네. 훨씬 유튜브. 더 낫잖아요.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뭐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예, 편집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그것도 시도해 볼게요. 그게 60전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때는 다 AI가 있으니까 뭐 그냥 네. 말만 딱 시켜도 뭐 그렇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그 여행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9개 챕터를 통해서 얘기 나왔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행을 가면서 이제 9가지의 좀 관점을 가졌던 것,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았고, 여행을 떠나자라는 부분에서 나는 왜 떠나야 되지 하면서 이제 이 제목 여행의 이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여행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그 경험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으로 바꿔 저장한다. 네.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그리고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기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좋은 기억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가 웃으면서 떠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좌우한다고 한다면 여행으로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도 하나 있어요. 여행에 중독되면요 계속 가고 싶어요. 네.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유경철 대표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네, 제 상황이에요. 제 상황.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우리 여행의 이유. 자, 우리 각자 여행의 이유 하면 각자 가고 싶은 나라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고 싶다라는 게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갈 예정 정도를 예정도 좋고 담아서. 뭐 가고 싶은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허황되게 가고 싶다 이러는 거는 뭐 우주 너무 여행 많고. 이러진 않을겠죠. 우주에 그러니까 그거 말고 가장 단기간 안에 여기 한번 계획을 좀 갖고 좋습니다. 있는 네. 가질 만한 그런. 자, 그럼 제가 여행의 이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여행의 이유 베트남. 와! 베트남 같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는 꼭 가야겠군요, 이거. 네, 같이 가시죠.